불행과 불운을 구분하면 살기가 좀 나아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는데 운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꽤 동의해요. 자, 우리가 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사건들의 영향이 나의 노력이나 실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경험들을 다들 셨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고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곤 하니까요. 저도 뭐 재수없는 걸로 치면은 어디 가서 남부럽진 않은 정도인데 어렸을 때부터 겪을 필요가 없는 일, 그리고 겪지 않는 게 나은 일, 그리고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겪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제 잘못이 아닌 일들이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됐던 그런 불운한 경험들 때문에 내내 불행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번에 어떤 분이 영상에 댓글에 너무 이렇게 딱 찍어서 써주셨었는데, 사실 저도 그분이 쓰셨던 그 말과 같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을 겪어서, 그런 경험들 해서, 뭐 그런 꼴을 당해서, 그런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막 못 배워서 내가 이런 성격이 됐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생각들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집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무탈한, 그냥 무난한 평범한 집에 태어나서,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나 명절이나 연말 연초에 사람들 들뜨는 거, 막 설레는 거 너무 짜증나고 싫다고,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들뜨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다 너무 미웠어요. 사실은 그게 되게 부러웠던 거죠.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재수없게 타고났으니까 내 인생은 뭐 이미 망했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뭐 노력해봐야 달라질 건 없고, 나는 언제고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질 거고, 내가 뭘 어떻게 해도 그렇게 운 좋게 타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원치 않게 겪었던 그 불운한 사건들이 내가 지금 불행한 것과 같이 간다고, 두 개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학 강연을 하나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인생과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불운과 불행이 세트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얘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미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디서 봤는데 줬다가 뺐을 때래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 그래서 보면은 왜 주식할 때 사람들이 막 그때 살 걸 팔 걸 하면서 마치 그때 이렇게 사거나 팔았을 때 버는 돈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양 생각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포모가 와서 막 미치잖아요. 특히 내가 놓쳐버린 거에 그 가치가 더 클수록 이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상금 13억이랑 평생 고소득이 보장되는 어떤 명예직이 주어질 수 있었는데 운이 좋지 않아서 그걸 놓쳐버렸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 경험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는 비운의 과학자 더글러스 프레셔 박사님 이야기예요. 2008년 노벨 화학상이 GFP라고 하는 형광단백질을 발견하고 그걸 응용할 수 있게 만든 공로로 세 분의 과학자한테 주어졌어요. 이거 형광단백질, 이거 진짜 큰 공로예요. 노벨상 정말 받을 만한. 이게 막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GFP, 형광단백질, 형광현미경 뭐 이런 과학 얘기를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형광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몸속에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하나하나에 이 형광단백질을 달아서 얘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획기적이죠. 이 노벨상 받은 세 분이 각각 무슨 일을 하셨냐면, 발광하는 해파리 있죠. 발광 해파리에서 형광단백질을 분리해내고 그 해파리의 유전자로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이 형광단백질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개의 다른 단백질들을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초록색 하나밖에 없었던 형광단백질을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낸 그 각각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연구를 해본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공로가 하나 빠졌죠. 바로 해파리에서 형광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를 분리해내서 이걸 다른 생물에서 발현시킬 수 있는 그 형태로 만드는 클로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이게 핵심 과정인데 이걸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더글러스 프레셔 박사님이 바로 그 일을 한 장본인이세요. 이분이 해파리에서 형광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분리해낸 다음에 이분도 이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서 발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속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 계획서를 쓰고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연구를 접고 다른 연구소로 가서 또 다른 분야 연구를 하고, 근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너무 지친 나머지 연구를 완전히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8년 노벨 화학상이 발표되던 당시에 더글러스 프레셔 박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한 랜턴카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기사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현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 후속 연구를 하지도 않았으니까 노벨상의 후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분의 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알록달록한 형광단백질을 만들어낸 로저첸 박사님이 이분을 스웨덴의 노벨상 시상식에 초청을 하셨어요. 이분이 거기 가셨을까요? 기분 좋게 그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봤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저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할까요? 사실은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한테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그걸 소식을 딱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축하할 일이라는 게 저 또한 굉장히 바랐던 일인데 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타이밍에 그 친구가 자기는 됐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고 너무 좋고 저도 막 기대되고 그런 게 머리로는 그게 있는데 눈앞이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를 또 완전히 포기하고 지낼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을 다잡고 축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더글러스 프레셔 박사님의 일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약간은 자기 반성의 의미로. 이분의 스토리가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여러 언론사에서 이분을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어떤 기자는 이분한테 되게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 노벨상 다른 수상자분들한테 이 뭐 상을 나눌 거냐, 상금을 나눠달라고 얘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그냥 나한테 정 고맙거든. 우리 동네 와서 나한테 밥이나 한 끼 사라. 그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답도 되게 멋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케이프 코드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사랑 했던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공의 자금으로 연구를 했다면 그 연구 성과물 또한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연구를 하는데 내 모든 걸 바쳤지만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단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처지나 그 연구비를 따지 못하고 후속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그런 불운한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인 회고를 하지 않고 그저 상황의 인과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분의 이런 말과 행동, 태도를 보면서 느낀 건 불운과 불행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불운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나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불행할 것인가 아니면 딛고 일어설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당장엔 어렵겠지만 불행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많이 불행할 것인가 조금 덜 불행할 것인가 시간이 지난 아직까지 내가 그때 그 일로 계속해서 불행할 것인가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 과거에 있었던 그 불운했던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또 다른 사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불행할지 아닐지는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저는 제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불행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불행하기를 선택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불운과 불행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 불행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몰라서였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경험하는 각각의 크고 작은 불운한 사건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불행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불행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불운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불행을 의연하게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